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1370을 뚫었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튀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맞춰가지고, 뭐 사실 뭐 내가 하는 얘기 뭐 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거는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계속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해서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우선 이 환율 1370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를 여러분에게 한눈에 보여주자면 이거는요. 2008년 때 서브프라임이지. 그때 1570까지 튀었거든, 환율이.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오게 된 거지. 무시무시하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환율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바니 형! 이렇게 말하면 좋댄다고 볼 수 있지, 그치? 일단,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물론 이제 고환율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 같이 수출 드라이브 같은 국가에선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경제라는 게 그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환율 정책이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성공적이라고 보이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제조업을 이렇게 있는데 그 생산 커맨드 센터가 지금 해외로 나가는 추세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우리한테 떨어진 게 뭐가 있냐는 것들 이제 반대로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특히나 원유 이런 건 직격탄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한국에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 그렇게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들 알겠지만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이게 우르르 이게 여파가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뭔가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재 그런 뭔가 환율이 이렇게 튀는 상황은 내적인 상황보다는 외적인 상황이 훨씬 크게 보이거든. 훨씬 크게 보이는데 방금 전 말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근래는 좀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때문이야, 중국. 진핑이 형 때문에 그래, 진핑이 형. 진핑이 형이 지금 미국 채권을 오지게 팔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따지고 보면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보유국이 중국이랑 일본인데, 일본은 굉장히 우호적이잖아, 미국이랑. 이게 형님 이러면서 이제 아리가또 하잖아, 일본은, 그지? 그래서 나 그런 거 보면 좀, 그거 좀 되게 신기하지 않아? 일본, 미국이랑 되게 친하고 아리가또 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핵 떨궜잖아. 그러면 철천지 원수로 될 건데 일본은 딱 붙어가지고 고목나무 매미처럼 그지 이렇게 형님 충성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중국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바탕 이제 힘겨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서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계속 미국 채권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 그래도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또 오지게 팔면 또 그 금리 인상폭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오지게 채권을 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온 상황인데 근데 이 환율에 대해서 이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그리고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걸 다 설명하자면 밑도 끝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정도를 얘기할 짬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여러분들의 눈높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 에이 아버님 그래서 뭐 사면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일천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지 이거 사요? 말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투자의 마인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심리라고 얘기하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심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발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해 무엇을 투자하든 별로 다 좋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가 라이브 방송하면 막 와서 치킨 쏘고 그랬어. 어바니 형 치킨 하나 드쏘 이러면서 내 오늘 코인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전만에 있었는데 지금 일단 비트코인은 망했죠. 그죠? 비트코인은 망했지. 1년 사이에 52%가 날라갔어. 그나마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은 52%만 날라갔겠지. 다른 코인 들어간 사람들은 뭐 이제 화성가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거의 한 80% 날라가지 않았나? 도지코인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나쁘지 않은 성과였던 것 같아. 나스닥은 지금 날라가 봤자 마이너스 23%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지수로 봤을 때 23%고 이 가운데서도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많이 깨졌지. 그래서 내 유튜브 오는 사람 중에서 야미뽀이라고 있거든. 야미뽀이 700만 유튜버인데 애플 하나로만 3억 날렸다더라. 애플 하나로 3억 날렸다고 들었는데 사면 다 떨어져. 사면 다 야미뽀이가 사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뭐 주식 같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요, 그 야미뽀이 채널 가가지고 야미뽀이님 주식 뭐 샀어요? 이건 물어보면 돼, 알았지? 이렇게 뭐 미국 주식도 좋지 못하고, 그거는 뭐 사실 미국 주식이 안 좋으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한국 주식도 마이너스 25%.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상대항도로 보면 뭐 잘 비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냐는 거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10일 동안 계속 올랐잖아. 상승이 그렇게 크면 하루 또 크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하방 경직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온 상태는 아니라 가지고. 근데 항상 주가라는 데는 다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거든. 환율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말하는 게 뭐야, 여러분에게 심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사건이란 건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사고는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 이번 환율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맥락 안에서, 그런 인과율 안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자산 배분, 심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이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로 가는 거야. 따지고 보면 레이 달리오의 그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이런 경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짜놓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오랜만에 우리 고객님 계좌를 들고 오자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면 뭐 내가 다는 못 보여줘. 다는 못 봐주는데 메뉴에 있는 것도 채권이야. 채권인데 이것도 환율 열려있는 채권이거든. 근데 언해지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야. 요거는 이제 18%가 났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언해지 주식은 요거는 76%.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나도 여기 몰빵을 때렸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툭툭툭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글로벌 증시라는 게 다 커플링으로 이어진다고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놓고 보면 다르거든. 나라마다 되게 다르게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던져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넣었던 것 중에 가장 망한 펀드는 러시아 펀드. 옛날에 네, 넣어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제 폭삭 망했고, 근데 좀 많이 올라와서, 러시아 펀드 같은 경우도. 대신에 금액을 내가 많이 안 넣거든,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던져서 망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 이것도 나올 땐 되게 핫한데 지금 별로 좋지가 못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4천만원짜리는 사모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모 쪽으로. 공모 쪽 아니야, 사모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라서 짱 박아놓은 거고. 그리고, 희비의 쌍곡선이 이제 미래에셋 미국 달러 채권이랑 AB 미국 크로스 증권 이 두 개가 있지.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채권 펀드 중에서 달러 채권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거든. 하나가 회사채에 들어가는 게 있고, 하나가 국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국채에 들어가는 거야, 미국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지. 그지?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환차익이랑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AB 미국 크로스 같은 경우는 주식인데 그 반대로 떨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희비의 상승이 이렇게 싹 그려지게 된 건데, 재밌는 건 이제 똑같은 기간에 가입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과 비교했을 때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은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어. 그지? 그래서 이게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거든. 주식이 흐름이란 게 있어. 흐름이라는 게 나가래라고 하지, 일본말로. 이게 달리는 놈이 쭉 있으면 그 달리는 놈 안에서도 항상 이게 그 파트가 정해져 있거든. 뭐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배당주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성장주가 이번엔 많이 달렸잖아. 배당주가 많이 안 올랐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떨어져, 배당주가. 근데 문제는 이 흐름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는 거야. 이쪽이 달리기 시작하면 얘가 약간 주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주가 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펀드로 들어간다면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유럽 쪽이 좀 상황이 안 좋거든. 이게 유럽 쪽으로 한 40% 들어가거든, 이게. 미국 쪽 40%, 유럽 쪽 40%인데, 지금은 유럽 쪽 비중 많이 줄었더라. 마지막 포트 보니까 영국을 좀 많이 늘렸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관리를 잘하는 것 같긴 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식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이거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맨날 달러 자산 가지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라이브 방송하면 그게 맨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얘기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떤 달러 자산에서 지금 약간 올라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올라온 게 단기적으로 좀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 있거든, 지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조금 잘라가지고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리밸런싱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인데, 일단 난 연말까지 볼 생각이거든.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볼 생각인데, 여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요때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에이 어반이 형, 그러면 지금 원화 완전 박살났으니까 원화 투자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이것도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그 환율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다른 통화가 전부 다 약세로 전환되게 돼 있는데, 그 강도가 다 다르거든. 왜냐면 환율로 구성한 요소는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원화의 그러니까 가치 하락이라고 할 수 있지. 이 하락폭은 일반 지금 동남아 허접한 국가보다도 그 하락폭이 더 커요, 지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 이것도 불발된 게 되게 아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 항상 경제나 이게 주가나 이런 게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현재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매력적인 가격대냐라고 했을 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거든,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보기엔 매력적인 가격대 자체가 없어.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주식형으로 그래도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이 난 제일 무난하겠다 생각하는 거지. 가격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매력적이거나 뭐 비싼 것 같지도 않고 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대에 있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지? 항상 이렇게 한 달이 담그고 한 달이 담그고 딱 걸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투자에 있어가지고 나 역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잃고 나서야 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잖아. 이걸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보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가 이런 숫자로 있었어 봐.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야 다음에 뭐 들어가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항상 위기와 기회는 상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상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 차이는 뭐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느냐 편하게 못 자느냐 이 차이란 말이야. 나는 잠 겁나 편하게 자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잤으면 편하게 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상담은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근데 연금은 받고 있거든요. 연금. 그래서 연금이나 IRP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 밑에 메일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객님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이제 12년을 굴렀단 말이야. 어떤 한 분야든 10년 구르면 나름 장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의 그런 이제 투자적인 철학 마인드 한 가지 유의할 거는 뭐냐면 저는 일단은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막 어반님 이거 들어가고 싶어요. 몰빵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시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반님의 그런 마음 편한 투자관에 되게 동의합니다. 라는 사람들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